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클로너의 브랜드 모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제가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예,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브랜드 모드로 클로너를 만들 겁니다. 이때 브랜드 모드에선 중요한 게 그 포인트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의 포인트 개수도 한번 확인해 보면 총 12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2개 같은 포인트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로너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클로너. 자, 클로너에다 넣고 여러분들 뭐 그동안에 봐왔던 것처럼 일단은 한번 그냥 Z축으로 뽑을게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레이트 사용하시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번 되는데, 이때 이제 브랜드 모드를 쓰게 되면 차츰 변해가는 중간 과정을 얘가 표현을 해주죠. 예, 이 브랜드 모드를 쓸 때 이제 이 브랜드 모드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좀 보기 편하도록 개수를 그리드 형태로 뭐 y는 1 정도 하고 한 10개 정도만 할까요? 네, 좀 너무 많은가요? 이 정도만 해서 참 가만히 살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원본이고 이 복제된 노드들은 전부 다 인덱스 넘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덱스 넘버의 차등에 의해서 점점 그렇죠, 브랜드화 돼 가는 그런 과정이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얘네들의 모양이 원본, 그러니까 이 박스 형태에서 이 집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을 일괄적으로 얘네들을 동시에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뭔가 내가 어떤 이펙트를 써야 되는데, 그때 그 이펙트를 쓸 때 예를 들자면 얘네들이 일괄적으로 변해가야 된다. 그러면 모든 거를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게 이제 플랜, 이런 이펙트들이죠. 이펙트마다 다 그 특징을 갖고 있죠. 스텝이라는 거는 그렇죠, 차등이 생겨서 적용해 주는 거. 자, 플랜 같은 걸 적용해 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이제 파라미터는 지금은 끌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기존에 봐왔던 거, 이 상태 큐브에서 집으로 변해가는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상 이 모디파이 클론을 쓰는 수밖에 없죠. 모디파이 클론. 예. 이 모디파이 클론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 브랜드 모드가 중간에 변해가는 거를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완성된 이쪽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얘의 클론 모드를 소트로 바꾸면, 소트는 물론 변경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간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변해가는 걸 못 만들어요. 툭 변합니다,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이펙트가 갖고 있는 이 민맥스를 좀 활용하는 겁니다. 민맥스를.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는 소트로 제가 해놨어요. 자, 플랜을 최고로 한번 바꿔볼게요. 플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파라미터에 모디파이를 최대로 바꿨을 때, 집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때 이펙트 가서 얘를 한번 죽여볼게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로도, 그렇죠, 오브젝트를 바꿔치기는 할 수 있죠. 소트일 경우. 물론 얘로도 가능하고요. 자, 지금은 소트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차츰 변해가는 과정이 없고 그냥 툭 변하는 겁니다. 이거를 브랜드 모드에도 적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중간에 부드러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플레인 이펙트의 스트렝스 값을 조절해서 보면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단지 얘로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까 봤듯이 이쪽 이미 두 번째 컬러 최종 마무리되어 있는 얘네들한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크게. 그죠? 뭔가 차등이 생기면서 되죠. 예, 그래서 얘를 갖고 조절하는 겁니다. 민맥스의 맥스를 갖고. 그럼 일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모든 클론들을. 자, 그러면 클론 이펙트에
스텝 이펙트라는 걸 한번 써볼까요? 스텝 이펙트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스텝은 뭔가, 그렇죠. 인덱스 넘버가 높은 놈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죠. 요건 그냥 저기 리니어로 할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 않게. 자, 스케일 꺼버리고. 자, 얘도 모디파이 클론을 주겠습니다. 모디파이 클론을. 자, 그러면 이제 이펙트 쪽에 와서 스트렝스 값을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요쪽만, 최대치에 적용된 요 부분만 조절이 되죠. 그리고 민맥스 조절해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쪽만 조절이 되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스텝이라는 이펙트 자체가 어때요? 그렇죠. 인덱스 넘버에 차등이 생기는 거죠. 인덱스 넘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주게끔. 예, 그게 왜 그러냐?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그래프 이쪽을 올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플레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플레인 이펙트랑. 그래서 조절하면 플레인 이펙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얘를 이용하면은 뭔가 재밌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한다면, 그렇죠. 이 영역에 있는 속하는 부분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안 받을 것이고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 그래서 어떤 브랜드 모델에 일괄적으로 뭔가 통제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민맥스에 있는 맥스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른 걸로 한 번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콘이라는 놈을 하나 만들게요. 자, 얘도 똑같은 포인트 개수를 유지하고자 하고 좀 다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캡에 있는 라운드리스를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최대치로 올려서, 자,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얘도 복제를 하나 떠서 얘는 똑같이 얘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인트 개수가 같죠. 그런데 얘네들은 다 00으로 해서 그냥 다른 모양처럼 보이게끔, 예,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로너에다 넣을게요. 클로너. 자, 클로너에 모드를 그리드로 하고 얘는 그냥 1로 하겠습니다. 얘를 한 12개 정도만 할게요. 너무 적은가요? 16개. 자, 얘는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인터레이트 모드입니다. 자, 얘를 브랜드 모드로 바꾸면, 그렇죠. 차츰차츰 변해가는 중간 과정을 표현해주고 있죠. 이쪽은 완전히 라운드 진 거, 그 다음에 저쪽 끝 어딘가는, 그렇죠. 저기 라운드 지지 않은 거. 자, 요렇게 볼게요. 이쪽이 더 보기 편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브랜드 모드, 얘네들을 내가 통제를 하고 싶은데, 예, 얘네들을 아까처럼 첫 번째 구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오브젝트에서 두 번째 오브젝트로 모양을 부드럽게 변경을 시키는 거 통제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어떤 맵에 의해서 조절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그쵸. 맵을 이용해서, 노드들의 영향을 주는 거는 쉐이더 이펙트죠. 그래서 쉐이더 이펙트를 적용을 해서 얘도 파라미터 끌게요. 지금은 스케일은. 자, 그러면 쉐이더 이펙트는 기본적으로 흰색이 적용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디파이 클론 하면 전체에다 영향을 줘요. 지금은. 자, 그럼 이제 이펙트 가서 얘로 조절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리니어랑 플레인 이펙트랑 똑같죠. 지금은 플레인 이펙트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쓸 바에는 플레인 이펙트 쓰는 게 편해요. 자, 그런데 쉐이더 이펙트라는 이펙트의 특징은 뭡니까? 그쵸? 얘네들 영향을 받고 안 받고 이걸 통제하는 게 어떤 쉐이딩, 어떤 매터리얼을 이용을 해서 텍스처나 이런 거 이용을 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그라디언트 같은 거 하나 넣어볼까요? 그라디언트 컬러로 좀 표현을 할게요. 예, 보시기 편하도록.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죠. 검정색 쪽은 영향을 받질 않죠. 흰색 쪽만 영향을 받는 거고. 다시 말해서 얘를 조절을 해도 항상, 그렇죠. 흰색 쪽에만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정색 쪽은 전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이용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좀 뭐랄까 복잡한 것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텍스처 좀 바꿔볼게요. 지금은 그냥 제가
그라디언트를 해놨는데 얘를 뭐 체커보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체커보드. 자, 체커보드가 지금 텍스처 코디네이터가 잘못되어 있죠. UV 코디네이터가 해서 좀 바꾸겠습니다. UV 코디네이터를 Y축으로 바꿔야 되겠죠. 요렇게 체커보드가 보이도록. 그 다음에 요런 거 짜투리 남는 건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사이즈가 좀 안 맞죠. 한 1 정도만 올려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기 좋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흰색과 검정으로만 했기 때문에 흰색 쪽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여기서 통제하는 거는 파라미터, 이펙트에 있는 맥스로. 자, 그래서 이 텍스처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줘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이즈 같은 걸 하나 줘볼까요? 노이즈 같은 거. 그리고 이 노이즈 같은 거 제가 좀 일부러 좀 컨트라스트 강하게 할게요. 그리고 노이즈에 뭐 애니메이션을 좀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의 모양이. 보이시죠? 얘네들. 그래서 쉐이더 이펙터가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에 속하겠죠. 컨트롤 하는 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 모드를 썼을 때 모든 노드들을 일괄적으로 내가 통제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변해가는 과정을 통제하고 싶을 때는 가장 좋은 게 그 이펙트에 먼저 모디파이 클론을 최대로 올려놓고 이펙트에 있는 민 맥스에서 이 맥스를 갖고 통제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물론 뭐 꼭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가장 편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뒀다가 어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원리를 좀 이용을 해서 어떤 작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